네, 매일 오후 8시 종목카테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보고는 오늘 장은 정말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공매도 금지 카드에 시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야말로 급등세, 아니 폭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2차 전지 종목군들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상한가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이러한 상승세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궁금증 저희와 함께 이 1시간 동안 해결해 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이 QR코드 나오거든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더욱 빠르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시원하게 또 시장이 한탕을 또 쳐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공매도가 우리나라 시장에 줬던 여파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까? 그보다 더 심하게 우리나라를 강타했었던 건 공매도를 해지하고 나서 나왔었던 움직임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들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공매도를 막았다가 풀었을 때 나왔었던 그 공매도에 대한 패닉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게 개인들의, 기관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공매도로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의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던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과연 2차 전지 시장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미 거품이 꽤나 껴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공매도를 막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현재 테마의 사이클로 보았을 때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AI, 의료 AI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났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공매도라는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려 들어갔는데 이 2차 전지의 수급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상한가를 갈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만 그냥 주식 올리려고? 그러면 11월 중순에 예상했던 것처럼 주주들 매도하겠네? 그러면 그만큼 세금 꽤나 적게 낼 수 있는 상황 연출할 수 있겠네? 그러면 산타랠리도 나타날 수 있겠네?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세워 놓아야만
그 다음에 내가 주목해야 될 테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목해서 봐야 할 섹터들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을 텐데, 그때그때 맞춰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다 보면 분명히 오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크게 운용하는 사람과 크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봤을 때 움직임이 똑같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었던 건 이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생각을 했더니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힘을 좀 실어줘야 되나라고 들어가는 순간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자금을 크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손절하겠지만 그 아무렇지 않게 손절하는 자금이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시장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투매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투매로 인해서 주가가 지수가 하락한다면 내년 6월까지 크게 성장해야 되는 우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공매도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번 공매도 건은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이념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하고 그에 맞춰서 리딩을 할 수 있게끔 저도 시나리오를 세워보겠지만 여러분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종목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껴있는 종목과 테마는 확실하게 매출과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어디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말이죠. 그 말인즉 전기차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테마, 그 제약바이오 테마와 연결되어 있는 건 의류 AI겠죠. 그러면 AI와 엮여 있는 것은 또 반도체를 보셔야 될 거고, 반도체를 보자면 로봇 관련주 보셔야겠죠. 근데 로봇 관련주를 보다 보면 또 스마트 팩토리랑 연결이 됩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를 보다 보면 다시 전기차와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나열되어 있었던 테마들 중에 어떤 테마가 그 다음에 순환매 테마로 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시황을 잘 캐치하시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실질적으로 수급과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일날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들인지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수급을 같이 보시고 시황을 판단해서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 전날 세워놓지 않으시면 당일날 시시각각 변하는 변동성에 크게 대이실 수도 있다라는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 15분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깡봉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차바이오텍이고요. 18,380원을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반등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전고점이 23,100원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거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하죠.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차바이오텍은 최근에 차바이오텍의 자회사의 상장에 인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근데 그 외에도 차바이오텍이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차바이오텍은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세력들의 움직임이 그 어떤 종목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가를 상승시킬 때에는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다만 주가를 하락시킬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듯이 주가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매도해야 될 자리 또한 흐려지게 만드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줘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테마의 주가가 상승을 해야 우리나라의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을 때, 그러면
제약바이오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은 그 어떤 종목이라도 허투루 볼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차바이오텍이 만들어주고 있는 움직임 120봉으로 보여드릴 텐데 검은색 지지선이 생기고 나서 주가가 야금야금 상승세로 올라가기 시작한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지수가 바닥을 디디고 상승세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다. 하지만 최근에 차바이오텍에 대한 이슈거리는 없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테마라는 이슈만으로 주가가 상승세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380원까지는 옵니다. 다만 18,380원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느냐는 것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18,380원이시면 18,420원이 BEP 가격이실 텐데 18,420원에서 물량 절반을 덜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그럼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5%의 비중만 덜어 놓을 것이냐 아니면 10%의 비중을 덜어 놓고 그 10%의 비중 덜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 구간.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17,460원인데 17,460원까지 주가가 안 내려올 수도 있고요.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천천히 올라간다면 18,380원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기간에 주가가 상승하느냐도 예견해 보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여기 보이시죠? 지지선이 됐었던 저항선이죠.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지만 저항을 받았었던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했지만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그러면 이번에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 18,300원에서 400원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량을 덜어 놓으신 상황에서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는 건 지켜보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2만 원 가격 구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2만 원을 넘어갔을 때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자, 차바이오텍의 세력들이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빠르게 올릴 때 어디까지 끝까지 올리는지 지켜보시고 그 올라가는 구간 지금 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장대 양봉이 서는 날이 있다면 그날 매도 포지션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18,380원에서 물량 절반 덜어 놓는 것,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2만원 라운드 피겨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지만 23,3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8,500원부터 2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해 보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2만 원이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 또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몰빵금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파두고요. 43,39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25% 비중 들어가 있고 손실 중이십니다. 오늘부터 상승장 시작일까요? 이렇게 왔는데 파두가 오늘 종가가요. 33,1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손실폭이 꽤 크십니다. 파두 신규 상장주로 네. 되게 위험성을 많이 얘기해 주셨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파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합니다. 애매하고요. 이게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주가가 상승한다고 파드의 주가가 그만큼 받쳐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점과 저점은 분명히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어디로 튈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전고점이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얼마였습니까? 자, 여기 고점을 보시면 46,850원이죠. 그러면 46,850원에 선을 그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46,850원을 어떻게 넘겼습니까? 깔짝 넘겼죠? 깔짝 넘겼는데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첫 번째 지지선, 두 번째 지지선, 세 번째 지지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차 우하향하고 있죠? 그렇죠?
내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번에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25,000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하락 추세에 있었을 때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갔다. 그래, 거기까지 인정.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려가면 안 될 것이고 지금부터는 내려온 만큼 반등이 나와 주어야 정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번에 올라갈 때 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1차적으로 이곳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가격은 42,200원. 그러면 4만원 라운드 피겨까지는 주가가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25,000원을 이탈하느냐 4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느냐를 먼저 보신 이후에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이미 주가가 3만원을 이탈했었던 가격까지도 버티셨다라는 겁니다. 43,390원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내려가는 칼날을 끝까지 지켜보셨으니까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은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4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되는 움직임은 전고점이 되는 47,100원을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를 봐야 하는데 반도체라는 타이틀만으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어려우나 반도체에 대한 테마의 장세가 온다면 그때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비중이 25%시잖아요. 평균 단가 가격이 오신다면 무조건 물량 15%는 BEP에서 덜어내셔야만 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은 평균 단가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막히면 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신규 상장주가 아니더라도 주가를 상승 추세로 유인하고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신규 상장주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두가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에서 무조건 물량의 절반 이상인 15%는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가지 못한다면 손절하시더라도 해당 종목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또 만성피로님이 보내주신 종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24,700원에 30% 비중 있습니다. 이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은 급등세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이면은 수익으로도 또 실현이 또 가능하겠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하는 회사죠. 인적 분할을 이수하기랑 하면서부터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던 자리가 있다.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반등폭이 너무 크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손절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짧게 잡아본다면 19만 원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9만 원부터 25만 원까지의 박스 구간으로 주가가 돌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주가의 가격 위치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조금 희미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놓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고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유 중이신 종목들이 다 좀 위험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 뿐이신데 해당 종목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28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고점 가격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희망은 버리시고 짧은 가격 구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27% 수익 구간입니다. 저라면
본전 가격 구간에 왔을 때 물량 절반 덜어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15% 물량으로 28만 5천 원까지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올라가는가 싶다가 내려온다면 본전에서 전량 다 매도하시고 투자하신 기간이 길던 짧던 상관없이 내가 이 종목에서 손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일하기 싫은 네오님께서 보내주셨고요. 88,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손실 중이십니다. 이거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아프리카 TV가 오늘 67,500원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번 주장에서 많이 빠져줬어요. 근데 아프리카 TV 오늘은 다행히 조금은 반등을 해줬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프리카 TV는 종목을 찍자마자 제가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1,600원. 이 61,600원이 뭐냐면요. 과거에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지지가 됐고 한 번 또 단기간에 지지가 됐었던 자리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과거 시점에 저항이 됐었던 가격입니다. 저항이 됐었던 가격이 보세요. 언제입니까? 제가 이 종목을 공부하던 당시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3, 4년 이상 더 된 자리에서 가격을 적어놨었겠죠. 그런데 지금 61,000원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해당 종목의 저점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또 하필이면 저항 가격 구간입니다. 좀 보시면 그렇죠.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에 평균 단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88,400원이시면 89,000원 넘어갈 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나왔었던 이만큼의 상승을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이 성장했었을 때에는 뭐였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너튜브라는 플랫폼이 성장하기 이전이었었죠.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TV의 컨텐츠가 잘 먹혔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은 너튜브가 아프리카 TV를 압도하면서 아프리카 TV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시장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평균 단가, 즉 BEP 가격을 넘어간다면 89,000원에서부터는 물량을 전부 다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89,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응원하는 튜브님께서 보내주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19,53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 있으십니다. 오늘 인스웨이브스 시스템즈 19,62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본정가 근처에서 약수익권이시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19,530원이시죠? 네, 19,530원에 네. 매수하셨고 5% 비중 있으십니다.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상장할 당시에 같이 상장했었던 뭐가 있습니까? 밀리의 서재가 있었죠? 똑같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와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장된 이후로 뭐가 있다? 수급이 붙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종목들로 수급이 붙을 만한 뉴스와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에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 물론 있죠. 있지만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보죠. 오늘 시간에서 얼마 안 빠지긴 했지만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끝났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상담을 하다가 지금 종료가 됐는데요. 이 종목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한 줄로 한번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0.01%라도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면 어디가 적정 주가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종목은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여기까지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까지 저희 상담 마무리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상담을 나도 한번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 내용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죠.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많은 무료 상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오프닝 때 저희 멘토님께서 바로 찬물을 확 끼얹으시더라고요. 안 좋다. 네.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참 우울한 시나리오가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계좌가 지금까지 특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그러실 수 있죠. 분들한테는 네. 조금 빠져나올 기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차 전지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상승 파동에 매도 못 하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악소리 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지수와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와 종목들은 상승할 겁니다. 상승해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년 6월 달부터 일어날 수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가야 하는 길을 봤을 때에는 퇴보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려본 것이고 종목을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땐 지금부터는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정말 뉴스를 꽉 채웠던 키워드가 오늘은 공매도 금지라는 키워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장마감 이후에 짐 로저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매도 금지는 바보짓이다. 그래서 한국은 바보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비슷하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기를 해주신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QR톡방 들어오셔서 상담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멘토님이 개발하신 기법으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으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상한가를 딱 친 종목이에요. 한국 알코올 들고 오셨던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한국 알코올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우리 거죠? 윤지 앵커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짐 로저스 2분 얘기 좀만 하고 네, 넘어가죠. 네. 여러분, 대북 관련주 이슈 있을 때 짐 로저스가 일본에 있는 본인의 자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투자했다라면서 아난티와 현대 엘리베이 그리고 데아티아였었나요?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짐 로저스가 투자했다라고 결국에 나왔었던 그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아니요.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에? 그 돈 투자해놓고 네. 한국에 어떠한 이유로 방문을 해서 누군가와 결탁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나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장난을 쳤었던 게 바로 대북 관련주 테마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짐 로저스가 뭐라 그랬냐? 대북 관련주 잘 될 거다. 아난티 날라갈 거다. 데아티아이 상승할 거다. 투자해도 된다. 그때부터 대북 관련주 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짐 로저스가 시장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 믿지 마십시오. 네, 그분은
퇴물일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주식 매매를 하기 이전인데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포스코에 투자했다가 안 됐죠. 쪽박 차고 나갔죠? 왜 쪽박 찼습니까? 그때 당시에 포스코를 관장하고 있던 세력들이 너 수익 안 줄 거야 라면서 주가 방어해놨다가 네. 언제 주가 올렸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워렌 버핏이 매도하고 나가자마자 주가가 5배인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세력 형님들 절대 만만하신 분들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그런데 짐 로저스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생각 네.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말이죠. 진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았어가 아니라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떻습니까? 신용 비율, 융자 비율 몇십조? 우습지도 않게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의 진심이란 말입니다. 네. 뭐 게임 쪽, 뭐 IT 쪽 이쪽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외국 가면 날아다닙니다. 왜? 박스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지지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매매할 때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네. 상승하다가 눌림목에 매수해서 또 상승할 때 매도하고 눌림목에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하고 눌림목에 매수하고, 그러다 보면 올라가는 시장 어딥니까? 나스닥. 또 뭐가 있습니까? 가치주로 판단되는 거 코카콜라, 애플 많잖아요. 월마트. 그런 종목들만 매매해도 우리 먹고 살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이 안 좋은 뭡니까? 두뇌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너무 명석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서로가 속이고 속이다 보니 이거는 심리 싸움일 뿐이라는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살아남아 계신 형님 누님들이 바라봤을 때 짐 로저스의 얘기 절대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더 잘 아시고 형님 누님들이 움직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짐 로저스가 한마디 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과열에는 좀 경계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마냥 부정적인 의견에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한국 알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국 알콜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소카를 가져왔을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국 알콜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였습니까? 경영권 분쟁이요. 그렇죠. 경영권 분쟁인데 소카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였었던 전 대표와 롯데 렌탈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큰 폭의 상승에 우리는 수익을 맛봤었죠. 네. 하지만 한국 알콜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톤 자산 운용사와의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차트 보시죠.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시기가 어디쯤입니까? 박스권을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의 저점 가격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상승은 박스권을 돌파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0을 봉으로 한번 보시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눌리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 움직임에 네. 그때 당시에 뉴스가 나왔었던 건 뭐였습니까? 2차 전지용 에탄올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까? 뭐였죠? 그러면 다른 에탄올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한국 알코올만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나머지는 왜 힘을 못 쓰지? 네. 라고 1차 파동을 생각을 했어요. 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한번 갭이 뜹니다. 갭이 떴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알코올만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다른 종목들은 또 조용합니다. 네. 이러면은 한국 알코올만의 문제인데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뭐였습니까? 이번에 터진 네. 내용인가요? 바로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켰었던 소카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현 대표가 자사주를 100억 원어치를 인수했죠. 그런데 10월 달을 통틀어서 인수를 했지만 인수를 했었던 내용의 이슈가 나왔던 건 10월 24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장중에 매수했지만 그 내용은 언제 나왔습니까?
월 말 가까이 돼서 나왔었죠. 그래서 한국 알콜 또한 한 번 더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여기에서는 주가가 한번 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4,750원까지 찍었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한 번 더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가 한국 알콜의 경영권 관련된 이슈의 고점으로 판단하시고 전량 매도하셔야겠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한다면 그 자리는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가가 내려올 때 우리는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주가의 흐름과는 반대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전량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횡보를 하거나 좀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진입 시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네, 이렇게 한국 알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경영권 이슈 문제로 금요일장부터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한국 알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토르 기법으로 그동안 언박싱 해봤던 종목들 리뷰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어떤 것들이죠? 넘어가기 이전에 네. 우리 윤지 앵커님께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어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일까요? 오늘 한국 알콜이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은 가격에서 종가가 끝났어요. 네. 제가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이요?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토르 기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 전제 조건,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여야 한다라는 네. 것과 기준봉의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평소보다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그리고 평소보다 큰 폭의 상승 캔들이 나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입하는 날에 캔들의 모양이 어때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캔들의 모양이 양봉. 그렇죠.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을 넘겨놓은 다음에 네. 내일 거래량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는 종가 베팅이 가능한 자리입니까? 네. 그러면 한국알콜이 내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와준다면 토르기법의 자리가 나옵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고점이라고 진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고점이어도 파란색 저항선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상승 탄력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5배 이상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가격 구간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나온다면 네. 한국 알콜은 내일도 종가 베팅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네. 내일 진입이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짚어드릴게요.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한국 알콜 오늘도 무려 시원한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내일 종가 베팅이 가능한 자리가 나온다면 노란 톡방 안에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진입 시점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든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시원하게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우스라는 종목이었고요. 당시에 10월 10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목표가로 37,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38,850원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이 거의 30% 가까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좀 고민되시는 게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더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부터 제우스를 바라보는 시야는 조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와 디스플레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이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제우스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이슈로 인한 상승이 가장 눈에 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테마의 종목이라는 겁니다. 네. 그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거를 한 가지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바라보자면 오늘이 바로 2차 매도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렸었던 가격, 그 가격은 방송상의 1차 매도의 자리를 설명을 드렸었던 자리이지만 메가토르 기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고 남은 물량은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내려오건 올라가건 아무 때나 팔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바로 2차 매도 자리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도 4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갔죠.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간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는 상승 횡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락 횡보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그 말로는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승 횡보를 하거나 하락 횡보를 하게 되면 말이죠. 상승 횡보라는 건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는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락 횡보라는 건 지금 고점을 만들어 놨으니 하락하면서 조정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무섭게 만들어 놓고 투매를 만들어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이 모아지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하면서 3차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차트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자리에서 횡보하는 것은 위험하느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식으로 연출되냐면요. 수익 구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횡보하는 그 가격 구간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갑작스럽게 아래로 조금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려오면 이거 아닌데 라면서 매도세가 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 횡보를 하거나 하락 횡보를 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움직임 제우스가 과거 시점에 언제입니까? 7월 달에 보여줬었던 그만큼의 거래량이 아직까지 붙고 있지 않다라는 건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도체의 업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로 인한 주가의 상승을 맛보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인텔 등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제우스는 이제 2차 매도 된 것이고요. 3차 매도의 자리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노란 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차트에도 지금 고점으로 45,600원 지금 보이는데 그쪽까지는 3차 매도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 더 홀딩 하시기를 권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터치를 했습니다. 3차 목표가까지 조금 진입하시는 동안에 홀딩 하시는 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에서 대응 전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이 종목 역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25,300원 목표가를 넘겨섰어요. 네. 수익률이 8.11%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한국 바이오캠 제약이랑 한림 제약이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생산하고 있는 약품의 이름을 변경해서 그것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나이티드 제약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과 자 그리고 라베미니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베미니정은 쉽게 말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이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거.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죠.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약품으로 인한 이슈가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폭이 갑작스럽게 회복됐기는 했으나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상승해 주어야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지수의 상승을
도맡았다면 그쵸. 지금부터 보여줄 수 있는 상승을 삼성전자 반도체가 이끌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죠. 왜입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셨습니까? 어땠죠? 그래도 그동안에 비해서는 적자폭을 많이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는데 여전히 메모리 업황이나 그런 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가야 될 길이 남았다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이랑 똑같이 네,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테마의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계셨을 텐데 여기에서 한 가지 뭐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어디에 납품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그로 인한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던 과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TSMC 어떤 기업입니까?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그것을 위협할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또한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AI 산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주의 성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 마찬가지로 의료 AI 관련주의 상승과 더불어 같이 한번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네. 자 120일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닥에서 잡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역시나 오늘 2차 매도 자리였다. 네. 그러면 2차 매도 이후에 우리가 한 번 더 매도할 수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아직까지 올라갈 길이 남아있는 네.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오늘 검은색 저항선을 터치했지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검은색 저항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전량 매도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과 함께 바이오주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도 리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T-로보틱스고요. 네. 이 목표가인 23,600원 터치를 이미 했고 24,500원 넘겼는데요. 뒤에 차트를 살짝 보니까 이 차트도 역시나 검은색 저항선에 터치를 했는데요. 네네. 이 종목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T-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 대장주로 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모션 디바이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VR이랑 XR 등의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내려갈 수 있으나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왜? 전기차로 인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태생이 생겨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호황이 올 수도 있고요.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불황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은 보여지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뭐였습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화되면 그때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한 번 더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는데 T-로보틱스는 그와 별개로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주들의 성장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봤었고요. 자, 120일 차트를 보여드리면 마찬가지 과거의 토르기법이 포착돼서 주가를 상승시켰던 것 과거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메가토르기법이 포착된 자리가 또 역시나 저점 가격 네. 구간. 그런데 저점 가격 구간에서 포착해서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오늘 검은색 저항선을 넘겼다. 네. 그러면 검은색 저항선은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되기 위해선 이번 주를 확실하게 밟고 주가를 상승시킨다면 그 자리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구나. 시장과 똑같이 상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규 투자 또한 가능한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네. 드려보면서 우리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는 구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 뉴스가 나오면서 광기에 물드는 그 시장이 올 때 우리는 그 공포를
맛볼 필요가 없겠죠. 공포가 지나가고 광기에 물들어서 파란색 정황선까지 올라가면 우린 그때 매도하면 그뿐이다라는 기억만 해주시고 T-로보틱스는 지속적인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역시 파란색 선까지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홀딩 전략 유효하고요. 혹시라도 내일 더 시원한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진입 자리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오늘은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 들고 오신 이유가 오늘 정말 많은 종목 주목을 받았을 텐데 네. 그중에서도 이 종목인 이유가 확실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리스크가 적어야 돼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2차 전지로 인한 상승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은 의료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훈풍을 불어오고 있는 시장이었었는데 반도체가 끼어들 자리가 조금 아닌 것 같은 상황도 들기도 하죠. 네. 그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AI 관련주. 지금 시장에서 잊혀진 기간이 조금 있었죠. 네. 그러면 그 잊혀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AI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브리지텍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정말 오늘 토르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고 오늘 많이 나왔다라는 건 이미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없었던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봉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네. 거겠죠. 그래서 브리지텍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600일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면 너무나 위태롭게 많이 내려왔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큰 폭으로 주저앉았으니까. 그런데 주저앉았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만 있다면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토르기법이 포착됐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그리고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누군가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캔들을 만들어냈다. 언제? 바로 금요일. 네. 그런데 지난주에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이 하루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양봉을 만들어냈고 오늘 포착된 종목이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오늘 시장 상황이 좋아서 토르기법이 포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쪽으로 비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AI 쪽으로 테마의 훈풍이 불어오는 뉴스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아주 짧은 시간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2차 전지가요? 네. 이번 주에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갔다가 멈춘다면 네. 그때부터는 다른 테마가 상승하겠죠. 그때 브리지텍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2차 전지의 시원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순환매로 AI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120일 차트는 안 봐도 될까요? 120일 차트는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기법이 포착이 네. 됐고 여기서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왜?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이미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데드컷 바운스가 시원하게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 브리지텍의 저희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오늘의 상승만큼은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